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접경 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신설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접경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국방개혁 2.0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년간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 면적은 785제곱킬로미터. 제주도 면적의 절반에 가깝지만 규제 해제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드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벗어나도 산림이나 환경 등 복합 규제에 묶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동고동락해온 군부대가 없어지거나 축소돼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국가 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진 접경지역 시구는 모두 10곳. 하지만 접경지역을 위한 배려는 행정안전부 한계가에서 연간 1,200억 원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고작입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상하거나 군 유유부지 처리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보존과 개발청 신설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접경지역이 인천, 경기도, 강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줘야 된다. 지난해 7월 하청군이 한기호 의원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 것과는 맥을 같이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군부대 유지 활용에게도 많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말로만 유지 활용이 될 뿐입니다. 실질적 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오고 있는 접경지역 생존 전략이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우값이 유례없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빗나갔는데요. 한 마리당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입식 열기도 뜨겁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재난지원금 특수효과로 사상 첫 10만 원을 넘었던 등심 1kg의 소비자 가격이 아직까지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 이후 7% 이상 떨어질 거란 도매 가격 전망도 빗나갔습니다.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은 290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4% 올랐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 가격이 하락할 거란 전망과 달리 한우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과 단체 급식이 정상화되지 못한 반면 늘어난 가정 내 한우 소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900kg이 넘는 소 한 마리 값은 사상 처음으로 1,6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웬만한 경차 한 대 값보다 비쌉니다. 한우 소비가 많지 않아서 축산농가가 조금 고민이었는데 뜻밖으로 코로나 이후에 속값이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속값 강세에 송아지 입식 열기도 뜨겁습니다. 수송아지의 경우 1년 전보다 40만 원 오른 460만 원에 거래되는데 그나마 내정가보다 100만 원씩 높게 불러야 송아지를 살 수 있습니다. 고깃값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숫소를 좋은 곳을 DNA가 좋은 걸 많이 사죠. 한 35만 원 정도 더 써서 사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씩을 더 쓴 거예요. 경매가에서. 송아지 생산도 크게 늘어 작년 한우 사육 마리수는 1년 전보다 4% 증가한 32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육 규모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좀 벗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한우 사육 마리수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향후 한 2, 3년 후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하지만 가격 하락 전망이 번번이 빗나갈 만큼 한우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 가격의 불안한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환경당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2차 보완 요구를 통보해 양양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3일 오후 늦게 산양 서식지에 대한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와 현장 조사, 위측 추적기 부착 조사 등 동물과 식물, 지형 지질, 소음 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 대책 등 10가지에 대해 세부 보완 요구서를 송달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행정심판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방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년간 5월 중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등산로와 산나물 자생지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입산 통제구역 무단 출입자와 화기 소지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 경찰관을 포함한 기동 단속반을 투입해 입산자의 흡연 행위와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80%가량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 인터넷 시범 사업에 선정된 강원도는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들여 강릉, 경포대 등 4곳에 사업을 시범 구축한 뒤 현재 대상 문화재 108곳 가운데 86곳의 구축을 마쳤고 올해는 11곳에 신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온도나 습도,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센서를 문화재에 설치해 변화 여부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강원도 합동연설회가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 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연설회에서는 당대표 후보자 정견 발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어 강원도와 관련된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설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사전 신청자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합동연설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제군이 내일부터 1인당 70만 원의 농업어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인제군은 지난 15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지역의 2,362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당은 강원 상품권 42만 원과 인제사랑 상품권 28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으로 2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됐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 마임축제가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강원대학교 후문 거리에서 2021 대학로 문화의 거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대학로 문화의 거리는 밀집된 술집 상권과 특색 없던 거리 속에서 예술가와 대학로 상인들,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올해 대학로 문화의 거리 축제는 취향의 밤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취향 공간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친구네 집,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문화 그림 마켓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사건 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수사 개시와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소송법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조차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